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오늘 영상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주주님들 걱정 날려드리는 소식,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 안 한 신호,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장의 매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저희 두해빌도 더 큰 하락세에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국민연금은 1600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3위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이 매달 내는 그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선 어마어마한 큰손인데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였는데 코스피 급등으로 실제 보유 비중이 24.5%까지 불어났었거든요. 원칙대로 리밸런싱하면 코스피에서 150조 넘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조였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줄였습니다. 한꺼번에 팔지 않겠다는 거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주주님들 매도 폭탄 우려가 한 방에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급을 보면 외인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CCI에서 지금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잡혔습니다. 오늘 그걸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어제 미국 증시 먼저 짚겠습니다. 다우존스 0.36% 증가했고 나스닥은 0.07, S&P는 0.02, 사실상 보합 수준입니다. 미국이란 협상 진전 기대감에 유가가 내려가면서 증시가 안정적으로 마감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저희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코스피 200 선물 보면요, 지금 코스피 선물 자체가 역사적 고점 구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3.5% 밀렸어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만드는 와중에 두해빌이 따로 노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 어제도 시장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쏠리면서 원전 에너지 섹터는 소외됐어요. 두해빌이 지금 그 소외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핵심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 목표 비중 20.8% 맞춘 게 두해빌 주가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이틀 연속 터진 수주 뉴스 2개, 주가 빠지는 날에 왜 이 뉴스가 더 중요한 건지 말씀드릴게요. 셋째, CCI 신호와 수급 구조로 본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고요. 주주님들이 생각하는 현재 두해빌 어떠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본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국민연금 기금이 결정 숫자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 5.9포인트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줄였어요. 이게 두해빌한테 왜 중요하냐? 목표 비중이 20.8%로 오르면서 당장 기계적 매도 압력이 대폭 줄었습니다. 150조 넘는 매도 폭탄 우려가 거쳤다는 거죠. 시장 전체에 안도감을 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매도 압력만 줄어드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높이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시장이 안정화되면 소외됐던 원전 에너지 섹터로 자금이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 두해빌 지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국민연금 매도 폭탄 우려 해소, 시장 불안 요인 하나가 제거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주가에 빠지는 날 터진 수주 뉴스 2개, 이게 왜 더 중요한지 집중하셔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어제랑 그저께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날에 두해빌에서 뉴스가 2개가 터졌습니다. 반도체 뉴스에 다 묻혀서 대부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대신 챙겨드릴게요. 그저께 발표됐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텍사스에 37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을 4개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스팀 터빈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가스터빈으로 전기를 만들고 나면 뜨거운 폐열이 남습니다. 그 버려지는 열을 한 번 더 사용해서 추가 전력을 만드는 설비예요. 에너지를 2번 쓰는 고효율 구조입니다. 근데 이번 수주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죠. 지난 3월에 이미 북미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었습니다. 2달도 안 돼서 추가 계약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도 일론 머스크의 xAI가 발주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머스크가 두산 터빈을 2번 연속 선택한 겁니다. 한 번은 실력으로 뚫었고 두 번째는 신뢰로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가 터졌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영국 롤스로이스의 SMR에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기사입니다. 롤스로이스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럭셔리 자동차도 유명하지만 전투기 엔진, 항공우주, 방산,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산 에너지 기업이에요. 그 롤스로이스가 SMR 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 기자재를 만들 파트너로 두해빌을 지목한 겁니다. 대상 지역이 어디냐? 영국 월파 부지, 그리고 체코 테물린이에요. 체코라는 단어 나왔죠. 익숙하시지 않나요? 두해빌이 이미 APR 1400으로 수주한 체코 두코반이랑 같은 나라입니다.
한국형 원전으로 체코에 발을 들였더니 이번엔 영국 롤스로이스 SMR 파트너 자격으로 체코에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나라에서 두 개의 원전 사업에 동시 참여하는 구조가 된 거죠. 주주님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주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근데 수주는 실력에 따라 쌓여요. 반도체 쏠림 장세, AI 자금으로 이동.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실력을 바꿔놓진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이틀 동안 XAI가 두산터빈을 두 번째로 선택했고 롤스로이스가 두산을 SMR 파트너로 불렀어요. 주주님들은 두에빌의 가치에 투자하신 겁니다. 당장의 주가에 투자하신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이걸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날 나오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주가가 또 빠진 거 당연히 기분 나쁘죠. 100번 이해합니다. 반도체 주주들 수익 얘기 들리는데 내 계좌는 빨간불이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수주가 이렇게 쌓이는 회사를 소외정세 속에서 던지고 나가시면 딱 그 타이밍에 반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주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뭡니까?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고 수주는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주주님들이 당장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니 답답해하고 매도 버튼 손 올리라는 거 아닙니다. 본업하시고 가정 챙기시면서 매번 내가 들어간 종목 이슈 찾아보고 수급 파악해보고 이게 힘드시니까 일희일비하며 당장 삼성닉스, 안산 포모에 분노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당장에 지금 둘 다 고점을 찍고 있는 와중에 또 그 두 종목에 들어갈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스팀터빈 수주, 롤스로이스 파트너 선정, 이건 대낮에 포털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맞죠. 근데 실제 주가에 영향력이 있는 정보는 주주님들 눈에 보이는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요. 뉴스 재료 보고 들어가면 내가 고점인 거 느껴보셨을 겁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은 시장이 열리기 전에 새벽에 이미 방향이 잡히거든요. 왜 외인 세력들이 항상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까요? 정보력 자체가 다르고 우리와 시간도 다르다 이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채널을 제대로 키워나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 영상 보시고 수익 챙기시고 저는 채널이 성장하고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앞서 말한 이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미증시 분석, 원전 관련 이슈들 뉴스로 나오기 전에 밤낮 바꿔가며 분석을 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이 뭡니까? 이런 거 분석하라고 있는 거예요. 제 휴대폰 번호 찍어드릴 건데요. 010-7636-7846으로 문자로 정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당일 이슈 찾아서 오전 장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이 이슈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칠 거다, 안 끼칠 거다, 이 내용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주시면 되고요. 굳이 주주님들이 직접 할 수 있다, 귀찮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기준 계속 잡으시고 계속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저희 두에빌 끝까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원전주가 소외된 장세 속에서도 30% 넘게 오르는 종목은 항상 있어요. 현재는 다 AI 반도체 쪽이긴 한데요. 이 종목들도 한순간에 갑자기 빡 하고 뛰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아직 터지지 않는 종목을 포착했는데 이 종목 지금 2,000원대 주가에 아래 보이는 종목들처럼 지금 외인들 비중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종목명 말씀드리면 제가 주주님들 진입 가격을 높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영상으로 풀어드릴게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의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어제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왔다고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매도 압력 해소 신호고요. 하나는 이틀 연속 수주 뉴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지금 두예빌 주주님들의 숙제예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104,700원, 3.5% 하락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 139,200원 대비 약 24% 내려온 자리예요. 올해 2월 저점 63,500원에서 올라온 장기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거래량 보시면요, 어제 640만 주가 나왔죠. 반도체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날치고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진짜 무너질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패닉셀이 터져야 해요. 어제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고요.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CCI 지표 보시면요, 지금 마이너스 100 아래 과매도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 흐름에서 CCI가 이 구간에 들어올 때마다 이후 반등이 나왔던 패턴이 반복됐었어요. 과매도 구간이 깊을수록 반등의 탄력이 강해지는 건 차트의 기본이고요. 물론 이때 보시면 꼭 CCI 지표만으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 주주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상승 탄력성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수급 보시면요, 어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습니다.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창구 중심이에요. JP모건, 맥쿼리 같은 글로벌 IB 창구가 아니죠. 단기 포트폴리오 조정에서 나오는 물량입니다. 중장기를 보는 글로벌 자금의 전략적 이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이 81만 주 받쳐줬죠. 팔고 나가는 손이 있고 이 자리를 저점으로 보고 받아가는 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누적과 비교해보시면 지난주 매도량 1,400만 주, 이번 주는 하루가 남았다 쳐도 700만 주입니다. 매도량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팔고 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몰아서 넣는 것도, 공포에 전량 매도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좋은 자리에서 분할로 접근하고 트리거 터지는 타이밍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는 방법이에요.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어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습니다. 150조 넘는 매도 폭탄 우려가 해소됐어요. 시장 불안 요인 하나가 제거됐습니다.
둘째, 주가 빠지는 이틀 동안 XAI가 두산 터빈을 두 번째로 선택했고 롤스로이스가 두산을 유럽 SMR 파트너로 불렀습니다. 주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수준은 실력에 따라 쌓이는 거예요. 셋째, CCI 과매도 구간 진입, 외인 매도 속도 절반으로 감소했고 체코 EPC 본계약, 데미이오 원전, 베트남 닌투원까지 이 트리거들은 아직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수주가 쌓이는 회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트리거들 터지는 그날 오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